이번 차시에서는 재미동포의 이주와 시대 구분 두 번째로서 전후 한인 이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부터 1964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직후 한국은 내부 정치 분쟁과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한반도 주도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948년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받던 우파 정부와 소비에트 연방의 지지를 받던 공산주의 정부인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습니다. 즉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단된 남북한은 한국전쟁이라고 알려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냉전 시기 동안 최초의 이념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동안 약 5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연대는 1950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한인 이민자 수의 꾸준한 증가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자료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의 연간 이민자 숫자입니다. 1946년부터 1950년에는 107명, 1951년부터 1955년에는 581명의 한인이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1958년에는 1604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1964년에는 2362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또한 1950년부터 1964년 사이에는 약 15,000명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52년에 제정된 맥켈란 월터법은 아시아계 이민 금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적은 이민 쿼터제를 부여하였던 법인데요. 각 국가에 100명을 할당하는 제도였습니다. 다음은 미군과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으로의 전후 한인 이민은 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맺어진 한미 간의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유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6.25 이후 미국은 약 4만 명의 주한미군들을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한미군들은 대부분 미국 사회에서 하류층 출신의 사람들로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국 땅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던 고독감으로 인해서 이들은 남한 여성들과 연애를 하였고 많은 수의 남한 여성들이 이들 주한미군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면과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미국과 결혼한 여성들은 가족과 민족의 수치로 여겨져서 다양한 편견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냉대시 받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모국에서의 냉대를 피해 한인 여성들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000명가량의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배우자로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주한미군의 부인으로 이민을 온 한국 여성들은 약 1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미군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들은 1955년 해리 홀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해리 홀트가 8명의 한국인들을 입양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1954년 전쟁고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외 입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976년 우리나라는 입양인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른 차시에서 입양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드릴 예정이기도 하지만 2011년 입양인들의 이중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입양인 관련된 통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들은 미국 전체 입양인 중 56.7%를 차지하였고 이는 4,847명이 됩니다. 이 비율은 1983년과 1984년에 미국 전체 입양인 중 61.9%의 비중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1989년 한인 입양인들이 미국 전체 입양인 중 44.7%로 감소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체 10% 미만으로 한인 인구의 입양인 비율은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입양인의 숫자는 전체 세미 한인의 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수적으로 볼 때는 큰 수치는 아니기도 하지만 입양인 문제는 세미 한인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에 앞선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일부 대도시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였던 것에 비해 전후의 국제결혼 여성들이나 입양인들은 미 전역에 흩어져서 미국 가족에 결합된 특징을 보입니다. 이들은 한인 이민자들의 편견에 의해 한인 이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속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한인사회와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자 역할을 하였으며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입양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해외 입양인 연대라는 조직이 설립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입양인 문제 차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여성들은 Korean American Wives Association과 같은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인으로의 정체성을 찾는 자조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전후 한인 이민의 또 다른 흐름은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러 간 유학생들입니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 6,000명가량의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 후 고국에서 누릴 사적 권위와 출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들의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에 눌러앉거나 또는 끝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에 정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965년 미국으로의 이민 문호가 다시 활짝 개방되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연쇄 이민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 이민, 연쇄 이민도 추후에 다시 배울 개념이니 이 개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후 이민 시기는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쳐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 군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 전쟁고아, 호녀라, 입양아 등의 아동들, 그리고 미국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간 유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나 미국 시민에 입양된 한국인 고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1946년에 제정된 전쟁신부법으로 미군들은 한국인 부인과 그들의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초기 한인 이주자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다면 전후 한인 이민 시기였던 이민 과도기 시기에 주된 한인 이민자 집단은 거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한인 이민자 집단의 숫자는 1980년대 초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로 남성이었던 한인 유학생들은 이 이민 과도기 시절 미국 대학원에 입학을 하였고 학업을 지속하였습니다. 1950년부터 1964년 사이 약 6,000명의 한인 유학생들은 미국에 입국했다고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학위를 마친 뒤 미국에서 교수를 비롯한 전문직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대개 백인 동네에서 자라 한인이나 다른 아시아인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이 성장을 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그들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채 미국 사회에 깊이 동화되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전후 한인 이민 과도기 시기였던 1945년부터 1964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한인 이민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